A는 6가 나와야 되는데 A, B의 교집합이 한 개란 얘기죠. 한 개는 겹친다는 거지. 네. 한 개는 겹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합집합을 하면 6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함수 A에서 B로의 대응이 1대1 함수란 얘기지. 네.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다르다.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내용이 이거네. 네. 분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나올 수 네. 있는 경우. 그쵸? 일단 무조건 교집합이 하나니까 A에는 원소가 하나는 있어야죠. 그쵸? 네. 겹치는 게 하나 있으니까. 네. NA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될 거야. 그치? 네. NA가 한 개면 NB는 몇 개야 됩니까? 한 개는 겹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네 개야 되지? 네. 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또 두 번째는 NA가 원소가 두 개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건지 모르지만 NA가 원소가 두 개는 있을 수 있죠. 그럼 하나는 겹치고 만약에 NA가 1, 2라고 합시다. 1이 겹치는 거라고 하면 NB는 3개야 되죠? 네. NB는 3개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네. 음, NA가 3개가 될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NA가 3개면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는 겹쳐. 1이 겹친다고 하자. 그럼 N은 2개야 되겠네? 그렇죠? 이게 3개고 이게 2개면 문제는 뭐야? 1대 함수가 될 수가 없죠. 네. 1대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이렇게 두 가지네. 그치?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해보면 되겠지? 네. 자, 첫 번째 거. NA가 1이고 NB가 4일 때 NA가 1이니까 저 4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4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1이라고 합시다. 1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4개니까 1, 2, 3, 4를 가지고 있죠? 네. 음, 그럼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지? 네. 1이 1에, 2에, 3에, 4에 대응할 수 있는 게 4가지야. 4가지인데 A가 1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잖아. 그치? 네. A의 원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4가지죠? 네. 그래서 16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이해되지? A가 1이면 대응할 수 있는 게 4가지야. 그럼 A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4가지. 3일 때도 4가지. 4일 때도 4가지. 그러니까 네. 16가지지? 네. 음. 승민아 이해 가지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NA가 2개일 수 있죠? 두 네. 개 중에 한 개는 겹쳐야지? 네. 그렇지? 2개 중에 한 개는 겹쳐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NA 캡 B가 1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NA 캡 B가 1일 때. NA 캡 B가 1이라면 A가 뭐 2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럼 B는 어떻게 되죠? B는 1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3, 4가 여기 와야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는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네. NA가 2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겹치는 게 1이라고 하자는 얘기지. 네. 겹치는 게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개, 3개. 그러면 이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1은 3가지, 2는 2가지죠? 네. 그래서 6가지겠지? 네. 6가지. 이 경우가 6가지야. 그렇죠? 네. 음.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 3이 올 수 있죠? 네. 음. 여기에 3이 오면 여기는 2, 4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건 똑같죠? 네. 여기 올 수 있는 게 2가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3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또 겹치는 게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잖아. 그렇지? 네. 각각에 대해서 또 4가지가 또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몇 가지니? 72가지죠? 이해 갑니까? 72가지, 16가지, 그럼 88가지겠네? 이렇게. 다시 한번. 자, NA가 2개인데 겹치는 게 1일 때. 네. 겹치는 게 1일 때. 겹치는 게 1이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2가 올 때. 여기는 2가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잖아. 나머지 하나는. 네. 그치? 그래서 겹치는 게 2일 때. 그럼 대응할 수 있는 건 3 곱하기 2니까 6가지. 됐죠? 여기는 2가 바뀔 수 있죠? 2, 3, 4. 바뀔 수 있는 게 3가지죠? 네. 몇 가지는 됐죠? 그 다음에 네. 겹치는 게 1이 아니라 2일 수 있잖아. 네. 3일 수 있고 4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게 1, 2, 3, 4, 4가지가 올 수 있지. 곱하기 4. 그래서 72가지. 여기 16가지. 88가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근데 겹치는 게 2가 되면은 겹치는 게 2가 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1이 올 수 있고 똑같이 겹치는 게 2야. 네. 겹치는 게 2면 여기도 2죠? 겹치는 게 2야.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나머지 여기 1이 올 수 있고 그쵸? 네.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잖아. 그 다음 여기는 뭐 해야 돼? 2 해야 되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 4 해야 되죠? 네. 똑같이 6가지잖아. 그쵸? 네. 똑같이 6가지면서 여기가 변할 수 있는 게 3가지지. 네. 겹치는 게 2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고 똑같이 3가지잖아. 네. 또 겹치는 게 3이어도 마찬가지죠. 네. 겹치는 게 4여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는 게 맞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72가지. 이해됩니까? 네. 어. 하나 더 안 해줘도 되지? 네. 겹치는 게 3일 때, 겹치는 게 4일 때. 괜찮죠? 네. 어. 이런 거 일일이 다 세야 돼. 방법이 없어. 네. 581번. 세시팝. X는 1, 2, Y는 2, 3, Z는 0, 1이야. X는 1, 2, Y는 2, 3, Z는 0, 1. 이 말이죠? 네. 자, F도치가 X에서 Y로의 대응이고,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고, G는 Y에서 Z로의 대응이고, 이게 G죠? 그 다음에 G도 F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네. 그렇지? 이게 G도 네. F야. G도 F가 뭐가 되도록? 상수함수가 되도록 이 말이죠? 네. 음. 자, 합성을 했더니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Z 하나에 대응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지? X 모두가
Z 단 하나에 대응할 때야. 그때를 얘기하죠.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뭐 2도 0에 3도 0에 이렇게 대응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 네.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럼 X에서 Y로 대응하는 건 몇 가지입니까?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2도 두 가지죠? 네. 네 가지겠지? 네. 네 가지야. 그리고 Y에서 Z로 대응하는 거는 모두 0에 대응할 수 있고 1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죠? 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8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1에 대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두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두 가지. 그래서 8가지. 네. 몇 가지 이해가죠? 네. 근데 지금 대응한 건 뭐냐면 Y에서 Z로 대응할 때 하나에 대응한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X 여기 1, 2 전체가 이제 0에 1, 2 전체가 1에 대응한 건데 이거 말고 또 없니? 자, 이거만 있으면 이제 8가지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네. 자, 어느 때냐면 이게 1, 2고 이게 2, 3이고 여기는 요게 0, 1이죠. 네. 이렇게 대응하는데 여기는 1, 2가 전부 이렇게 하나에 대응할 때도 있죠. 네. 1, 2가 모두 2에 대응하면 2는 다시 1에 대응하자. 네. 그렇죠? 이럴 때도 있어요. 네. 이거 이해 갑니까? 네. 그렇죠? 1, 2가 전부 2에 대응해. 여기는 0 하나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두 개에 대응해. 이런 경우가 네. 아니지. 네. 여기가 이제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1, 2가 모두 2에 대응하고 여기는 2는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두 가지지. 네. 그 다음 1, 2가 또 전부 3에 대응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3이 0에 대응하거나 1에 대응하거나 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부 몇 가지다? 여기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네 가지죠. 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8가지, 여기 네 가지. 더하면 12가지겠죠? 네. 답이 맞나? 12가지? 몇 번이야? 581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12가지. 맞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두 가지. 네. 다시 말해서 Y의 Z로 갈 때 모두 하나에 대응할 때 또는 X에서 Y로 대응할 때 모두 하나에 대응할 때 그럴 때 뭐가 된다? 상등한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네. 요거는 생각하기 쉬운데 2번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요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 이해되죠? 네. 음, 또 없어요. 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네. 음, 몇 가지는 됐죠? 네. 그 다음에 마프를 한 문제 안 했지? 아마? 아, 네. 마지막 문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백 127.
자, fx가 주어지고 gx는 그래프로 주어졌어요. 식으로도 주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합성함수를 합성을 시키래. 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역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죠. 네. 역함수를 갖는다. 무슨 얘기죠?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이죠? 네.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단조 증가이거나 또는 단조 감소해야 되죠? 네. 음,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되죠? 이거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죠? 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어떤 얘기입니까?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이면서 이거는 이제 수학적 표현으로 연속이라고 하는데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겨 네. 있으면 안 되죠? 네. 끊겨 있으면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공역이 모든 실수잖아. 네. 그치? 그럼 치역도 모든 실수해야 되는데 끊겨 있으면 거기에는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연속이어야 돼. 그래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제 fx를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fx가 미지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x 플러스 a고 하나는 bx고 하나는 x 플러스 c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fx야. 네. 그 다음에 gx를 여기다가 바로 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gx도 세 개로 나뉘죠? 네. 그렇죠? 함수식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그렇지?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니까 x 플러스 2죠?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어느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괜찮죠? 네. 두 번째 구간 x죠, 이거. 그렇죠? 두 번째 구간은 x야.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x입니다. 네. 세 번째 구간, 이것도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2,0을 지나죠? 네. x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gx를 다시 옆에다 써보면 여기 gx야. 자, gx는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그럴 때는 x야. 또 x가 1보다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같아요 지금?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같지? 번역이 똑같아. 그치? 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가운데 것도 번역이 똑같죠? 네. 그렇죠? 구간이 똑같아. 두 개 다. 구간이. 구간이 다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구간이 같기 때문에 지금 뭐를 하라는 거야? 합성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G도 F, F를 G 안으로 넣으라는 얘기야. 그치? 원래는 네. 여기 있는 세 개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각각을 다 해줘야 되잖아. 네. 그치?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구간이 똑같으니까 구간이 같은 것만 넣어주면 돼. 구간이 같은 것만 넣어주면서 뭐를 만족시키면 되냐면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 그 다음에 연속인 경우를 이거 두 가지만 만족해주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부러 구간을 똑같이 맞춰준 거야. 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F를 지안으로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X 안으로 넣어야죠.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네. 요거를 X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 것도 요거를 저 X 안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BX죠? 네.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자,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를 X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C죠?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네. 요 함수가 어떤 함수가 돼야 돼?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뜻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가 되는데 여기 기울기가 음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B도 뭐야 돼? 기울기가 음수야 됩니다. 네. 단조 감소의 그래프란 얘기지? 네.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단조 감소의 그래프구나. 그러니까 B는 뭐다? B는 음수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돼야 돼. 공역이 모든 실수니까 치역도 모든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연결돼야 됩니다. 네. 연결된다는 게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지? 이건 감소함수니까 전부 다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네. 전부 다 음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죠.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네. 같아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연결돼야 돼. 값이 같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일 때도 어떻게 돼야 돼? 1일 때도 같아야 되겠죠? 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죠. 이렇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C죠. 이렇게 연결돼야 돼. 연속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가 그래도 간단한 거야. 이렇게 구간을 같게 줘서. 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1대1 정이니까 전부 다 단조 감소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B도 음수해야 되고 연속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에 끊겨 있으면 안 되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 뜻입니다. 자, 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A 플러스 B 플러스 2C죠? 그래서 네.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얼마냐? 이 뜻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얼마냐? 이거 만들으란 얘기죠? 네. 만들으란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위에 거 정리하면 넘어오면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1이죠. 네. 밑에 거 정리하면 B 마이너스 C죠. B 마이너스 C는 1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EC를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 거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네. 그쵸? 네. 2B 마이너스 2C는 2죠. 그리고 이거를 1식이고 이거를 2식이라고 할 때 1식에서 2식을 빼면 C만 맞춰보는 거야. C만. 네. 음. 여기에서 요거를 빼자는 얘기지? 네. 그러면 A
빼면 안 되니? 자, 다시 A 플러스 B는 1이죠? A 플러스 B는 1이고 B 마이너스 C는 1이죠.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2C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2배 해서 1식에서 2식을 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B 플러스 2C는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네.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2C야? 그럼 뭐가 틀렸네 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BX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C 틀린 거 없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B 같아야 된다. 1 넣으면 B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C 맞는데? 틀린 게 없는데? 저기 그 G.F에서 응. F를 G에 넣어야 되는데 G를 F에 넣은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지? 맞아요. 뒤에 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네. 그치? 네. 오케이, 맞아요.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안 나와. 그치? 안 나와. 자, 다시 F 덧지는 F가 들어가야 돼. F가. X 플러스 A가 1로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BX가 X 대신 들어가니까 여기는 BX. X 플러스 C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C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네. 자, 마찬가지로 감수함수, 감수함수니까 B도 음수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B도 음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돼야 돼. 연속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1. 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B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2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2C 구해야 되죠, 지금. 네. 그렇죠? 이거 이제 만드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 마이너스에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죠. 자, C 넘기면 B 플러스 C는 1이죠. C를 네. 2배를,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2배 하면 2B 플러스 2C는 2죠. 네.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하면 되겠죠. 네. 1식과 2식을 더하면 그럼 나오죠? 네.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나옵니다. 그럼 1이겠죠? 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 가장 중요한 얘기지. 네, 1대1 대응이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연속이어야 된다. 그래서 연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구간을 갖게 준 거야. 네, 구간을 갖게 주니까 같은 구간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다를 만들면 나온다는 얘기지.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새로운 진도를. 너네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도 너네 있는 애들 그대로 올라가니? 네, 그렇죠. 다른 데 섞이는 거 아니죠? 네. 음, 그러면 선생님들은 바뀌고? 선생님들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도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그치? 그 아, 그 학생들, 담당쌤들은 각각 바뀌긴 해요. 음, 근데 이제 학생이 안 바뀌니까. 네, 학생들 실력을 다 알 거 아니야. 네, 선생님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학교 때하고 난이도는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그치? 네. 혹시 교과서는 정해져 있니? 지금? 책 받았지? 잠시만요. 한번 보고 해야 한번 좀 되겠어요. 봐줄래?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게. 네, 출판사만 얘기해 주면 돼. 미래엔이요. 미래엔. 음, 미래엔. 가장 많이 쓰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는 대부분 미래엔을 많이 써요. 네, 음. 자, 이제 새로운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갈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해야 되나? 하는 게 낫겠지? 네, 하는 게 낫겠다.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교과 과정하고 맞지 않는데 다루지 않았던 거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네, 그래서 다른 교과 과정하고는 틀려. 틀린데 여기는 거기 신사고 출판사에서는 그래도 고등학생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니? 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게 여기 세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게 시험이 아니니까 시험보다는 더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볼게요. 네. 자, 166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 그래프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가 다 나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가 뭐 있죠? 1차 함수 있죠? 네, 1차 함수. 그 다음 2차 함수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에서도 우함수, 기함수에 관한 얘기가 있어. 그 다음에 네, 절대값 함수, 이런 것들. 네, 그동안 공부했는데 깊게 다루지 않았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야. 네.
그래서 쭉 한번 같이 정리를 합시다. 자,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또는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런 네,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항함수라고 한다. 내용 이해가지? 네, x가 1차면 1차 함수, 2차면 2차 함수, 3차면 3차 함수 이렇게 등등등. 상수함수도 뭐다? 다항함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상수함수는 y는 c,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2차, 3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항함수라고 한다. 자,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다항함수가 아닌 것은 1차 함수, 상수함수 이거는 뭡니까? 3번은 이와 같이 분모에 x가 있는 거는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네, 분모에 x가 있으면 안 돼. 변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런 걸 유리함수 또는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다항함수하고는 구별돼요. 그래서 네, 이거는 다항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2차 함수죠? 그렇죠? 네, 2차 함수다. x의 n승꼴 이건 n차 함수겠죠? 그래서 네, 다항함수다. 자, 3번은 분모에 x가 있으면 안 된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뭐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쭉 한번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 이거를 뭐라고 한다?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1차 함수의 표준형. 모든 1차 함수는 저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a를 뭐라고 한다? a를 기울기라고 하죠. 네, a를 기울기라고 한다. b를 뭐라고 합니까? y절편이라고 하죠. 네, b를 y절편이라고 한다. b는 y축을 지나는 점이야. y축을 지나는 점이 y절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기울기는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죠. 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건 뭐다? 기울기가 양수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건 기울기가 양수다.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 기울기가 음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y축을 지나는 점이 y절편이다. 중요한 건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 수학적 표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함수가 증가다 감소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으로도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할 때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했었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네, 기울기가 양수면 모두 증가함수다. 모두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네, 되셨죠? 네, 여기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고 싶은 얘기가 1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 1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 뭐만 알면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1차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A하고 B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만 알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대략적인 모양을 개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양수, y절편도 양수죠. 네,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네, 생기면 기울기는 양수, y절편은 음수죠. 네,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라. 자,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는 음수, y절편은 양수죠. 네,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죠. 네, 그렇죠?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네 개 중에 어떤 건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설명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자, 이게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상수함수죠? 네,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죠. 네, 그렇죠? x축과 평행하게 그립니다. b가 양수면
X축 위에 그려주고 B가 음수면 Y는 B에서 B가 음수면 X축 아래 그려지죠? 네. 그렇죠?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린다. 그래서 자,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X축 및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가 A야. 이 그래프와 X축 Y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B일 때 상수 AB의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네. 그려보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X절편, Y절편 두 개 구하면 되죠? 네. 그렇죠? 자, X가 0일 때 Y가 4지. 이게 Y절편이고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2죠. 네. 2죠. 이게 X절편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X축, Y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 그렇지? 잘린 선분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지? 네. 요 길이가 얼마니? 요 길이가 A란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넓이가 B란 얘기죠. 네. 그렇죠? 넓이는 2, 4, 8에서 4죠. 네. 음. 자,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의 제곱, 4의 제곱, 20이죠. 네.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A, B를 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지? 네. 그냥 직선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54-1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센에는 없어요. 센이나 마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센으로만 쭉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음, 4야? 오케이. 자, 54-2번.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주어졌죠. 네.
3입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일단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잖아. 그치? 네. 승민이도 지금 그래프 그리려고 한 거죠? 네. 그럼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절편, y절편 두 점만 찍으면 되지? 네. 그치? 그럼 만약에 x절편을 찍으려면 y가 0일 때잖아. 여기다 네. y에다 0 넣고 y절편을 구할 때는 x에다 0 넣고 그렇죠? 네. x에다 0 넣고 y 구하면 2b분의 8이잖아. 네.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b분의 8이고 이렇게 또 y가 0일 때 x 구하면 a분의 8이죠. 네. 양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4란 얘기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분의 8 곱하기 2b분의 8 요게 4다 이 말이잖아.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약분하면 4 4 약분하면 1 여기 2ab 곱하면 2ab는 8 그러면 ab는 4죠? 네. ab가 4입니다. 자 ab가 4인데 뭘 구하라는 거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했니? ab가 4일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네? 그렇죠? 네.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는데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죠? 산술기하. 그렇지. 산술 기하 평균 써서 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AB가 4니까 나오면 2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1차 함수의 치역. 자, 정역과 치역이 주어졌어요. 정역과 치역. 자, 정역이 이렇게 주어지고 1차 함수 ax 플러스 b의 치역이 이렇게 되도록 이 말이죠. 네.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하면 치역은 y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변화시켜라 이런 얘기지. 네. 이와 같이 정역과 치역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뭐를 그린다?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정역과 치역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변해. y는 마이너스 4에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까지 변해요.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 이렇게 변할 때 y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려면 직선이 여기 있는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야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네.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하면 치역은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변하니? 이런 얘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꼭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네. 뭐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그래야 정역이 이만큼이면 치역이 이만큼 나오죠. 네. 또 있죠. 만약에 음수라면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 똑같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의 두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A가 음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개야? 언제나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네. 항상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자, 양수일 때는 이 점의 좌표 얼마죠? 2,5죠? 네. 그렇죠. 2,5. 또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네. 그렇게 두 점을 지난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5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저렇게 두 점이죠. 마이너스 1,5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뜻이죠.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A, B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라는 네,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럼 이제 기울기부터 구하면 X의 증값은 3이죠. Y의 증값은 9죠. 기울기는 3이죠. 네, Y는 3에다가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이 점을 이용하면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지? 네, 자, 두 번째 것도 기울기부터 구하면 X의 증값은 3, Y의 증값은 마이너스 9죠.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앞에 있는 점 하면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하고 이렇게 해줘야죠. 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는 3, B는 마이너스 1. 이거는 A는 마이너스 3, B는 2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네, 자, 오케이죠. 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자, 이거 1참수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 정역과 치역이 나왔다. 정역과 치역을 만족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대각선 양끝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 대각선 양끝점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55-1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잖아. 네,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대각선이죠. 네, 그러니까 왼쪽 거만 되겠지? 네, 어, 따져줘야 돼. 요거 봐줘야 됩니다. 네,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인지 음수란 얘기. 아무 말이 없으면 두 개다. 네, 양수, 음수 정해졌으면 그것만 해주면 되겠지. 네. 자, 55-2번 해보겠습니다.
음, 4. 오케이. 자, 이제 1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활용입니다. 50 대표 유형 이거 56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직선에서는 이 직선은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 임과 동시에 함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직선하고 접목됩니다. 그렇지? 네,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거나 또는 접선을 얘기하게 되면 접선이 직선이지. 네, 그렇지? 그래서 직선은 어느 함수에서든 다 등장해요. 안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직선에서는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b야. y절편이 미지수일 때야. y절편이 미지수일 때. 그럼 y절편이 미지수라서 y절편이 변해. y절편이 변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y절편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평행이동하죠? 네,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y가 변함에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요. 네, 이해되지? 실제로 기울기가 1인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죠? 평행이동한다. 이해되지? 네, 자, 두 번째. 자, y는 ax 플러스 1이야. 이와 같이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기울기죠? 기울기가 미지수면서 기울기가 변해. 그럼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기울기가 네, 변하면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변하면 경사도가 변하니까 회전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변하면 회전 이동합니다. 돈다는 얘기지, 직선이. 그러면 네, 직선을 돌리려면 중심이 되는 점이 있어야 돼. 회전 이동을 시키려면 중심이 되는 점이 뭐야? 반드시 지나는 점이야. 반드시 지나는 점. 네,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야?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반드시 항등식이죠. 항상. 어, A가 어떤 값이라도 0,1, Y절편 1인 점은 반드시 지나죠. 네, 그렇죠? 반드시 지나는 점. 이거를 꼭 구해줘야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자, 직선에서는 Y절편이 변한다, 평행이동한다. 기울기가 변한다, 회전이동한다. 특히 기울기가 변할 때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지나는 점은 뭘로 푼다? 항등식으로 푼다.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푼다? A에 관한 항등식이야. A가 있는 건 여기다가 없는 건 여기다가 는 0. 그래서 이것도 0, 이것도 0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그럼 A가 있는 건 X고 A가 없는 건 1-Y죠. 그렇죠? 그래서 0,2를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서는 그게 Y절편이지. 네, 여기까지 해가시죠? 네, 자, 자, 이와 같은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보는 순간에 기울기가 미지수죠. 저 N값이 변하면 회전하겠죠. 네, 그렇죠? 회전하는데 회전을 시키려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떻게 구한다? M에 관한 항등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는 0 이렇게. 자, m이 있는 건 뭡니까? x-2죠. m이 없는 건 뭡니까? 1-y죠. 그래서 이것도 0, 이것도 0.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면 2,1인 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 얘기지?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 때, 1에서 4 사이일 때 fx, y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만드세요. 이 뜻이잖아. 그렇죠? 네, 요 범위 안에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만드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4에서 여기가 1, 2, 3, 4라고 합시다.
1부터 4까지 요 구간이죠.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어떤 거야? 2,1인 점을 지나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회전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여기 그린색에 있는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반드시 y가 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y가 양수야 됩니다. 네, 되셨죠? 네, 그럴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내용이 이거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네, 그래야지 요 범위에서 양수가 나오죠. 네, 그렇죠? 또는 이렇게 지날 수도 있죠. 네,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그렇죠? 네, 이해는 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y값이 항상 양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해주면 좋겠죠? 네, m이 양수일 때 또는 m이 음수일 때 이렇게. m이 양수면 어디서만 양수면 되죠? 여기서만 양수면 되죠? 네, 여기서 양수면 나머지는 다 양수잖아. 그치? 네, 그치? 그래서 F1이 0보다 크면 되죠? 근데 0이어도 됩니다. 왜? 여기가 비어 있잖아. 그치? 네, x는 1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는 얘기잖아. 네, x는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0을 지나도 0이 0이어도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이해되지? 네, m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만 양수면 되죠? 네, 그럼 왼쪽은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양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F4가 양수면 되죠? 근데 여기에도 등호가 없으니까 4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이어도 상관없죠? 네, 여기에서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0이어도 4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양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m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네, 자, 그럼 이제 F1 집어넣어보면 되겠지? 네, 그치? 집어넣어보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m 마이너스 2m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m 넘기면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구간을 나눴으니까 이거와 이거 교집합해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m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밑에 거 4 집어넣으면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괜찮죠? 네, 그러면 2m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m은 넘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m의 범위 0보다는 작아야 되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죠.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하나 빠진 게 뭐야? m이 0일 때도 해줘야 되겠네. 그쵸? 네, m이 0이면 무조건 성립하지? 네, m이 0이면 기울기가 0이니까 y는 1이다. 그럼 무조건 큽니다. m이 0일 때도 성립하니까 0에도 등호가 붙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겠네? 그렇지?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다? 그 다음에 1까지다.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음. 자, 2번을 보면 1과 4, 여기는 등호가 있네.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같도록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네,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양과 음을 모두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겨야 돼? 결국은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야. 또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지나든지 간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사이를 지난다는 얘기는 1일 때의 y값과
4일 때 y 값은 달라지겠지? 네, 기울기가 음수면 1일 때가 양수고 4일 때가 음수죠? 근데 기울기가 양수면 1일 때가 음수고 4일 때는 양수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어찌됐든 1일 때와 4일 때는 부호가 다르죠? 네, 부호가 다릅니다. 이해되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음수면 되겠죠? 네, 음, 음수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음, 자, 이거는 까맣게. 그러니까 요거 사이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F1일 때는 어떻게 되죠?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네,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n 플러스 1이죠? 네, 이거는 음수다. 이거 프로란 얘기지.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n 마이너스 1 되죠? 네, 2n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음. 그리고 뭐 해주면 돼? 바깥 범위 해주면 되죠? 네, m은 마이너스 2분의 1 작은 거보다 작고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 가지? 네, 그렇죠? 항상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변수인데요. 기울기가 미지수야. n 값이 변하면 어떻게 한다? 회전한다. 회전할 때는 반드시 지나는 점을 꼭 구해줘야 됩니다. 2,1을 지나면서 회전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실제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56-1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1번 맞아요. 지우고 해도 됩니다. 네. 저거야 답이?
네. 2번이? 아닙니다. y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네가 여기 지금 그래프 그렸는데 지금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네. 이 점을 지나면서 지금 1에서 2까지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지? 네. 그럼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네. 그렇죠? 여기서만 양수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죠? 네. 여기서만 양수면 돼. 그렇죠? 0이어도 됩니까? 여기 등호가 없네? 그렇죠? 등호가 없으니까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여긴 0이어도 되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m에서 m 빼니까 m이죠? 네. m-3은 이렇게 되니? m-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m은 양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 그렇죠? 실수 x의 값의 범위. 이거는 m의 범위네. m의 범위. 잘못했지? 이거는 m의 범위야. m의 범위. x의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m이 1에서 2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m을 x라고 생각해. 네. 바꿔. 어. 그래서 y의 값이 이거는 y축은 그대로 두고 이거를 x축으로 바꿔. x축을 m축으로 바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x하고 m하고 바꿔서 y는 2x-1에 m-3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네. 생각하고 요거를 m축으로 바꾸고 이건 그대로 y축으로 두고 네. 그리고 m을 변화시켜 줘야지. 네.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m이 1에서 2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양수해야 돼. 그렇지? 이 그래프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수고 여기서도 양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F1도 양수고 F2도 양수면 되겠죠? 0을 포함해도 되나?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쵸? 네. 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이거 여기는 n값입니다. 이건 fm이야. fm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는 m이 1이란 얘기야. m이 1이면 2x-1 3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건 m이 2란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해줘야죠? 네,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결국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음,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네. 음, 괜찮죠? 네. 음, 자, 56-2번에 보세요. 음, 오케이. 자, 1차 함수 끝났습니다. 승민아, 오늘은 숙제 없습니다. 네. 오늘 숙제를, 거기 뭐야, 없어. 자료가. 그래서 오늘은 숙제 없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잠깐 나가봐. 네.
안녕하세요. 음성 안 들리세요? 어머님 들려요? 소리 해보세요, 소리.